안녕하세요. 친절한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싱크대와 붙박이 의자 쪽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 거꾸로 가서 모델링을 하고 이런 리깅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 원래는 벽체를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도출시켜서 그려놨었는데 해당 부분은 좀 지워놨고요. 해당 부분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벽체를 세워서 모델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아치를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도 아치를 이렇게 같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모델링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붙박이 의자 모델링하고 테이블 뭐 그냥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시간 되면 싱크대까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 탑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사이즈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 거는 여기가 지금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원래는 똑같이 이게 테이블이고 여기가 붙박이 의자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라서 가운데 거 하나를 만들어서 위아래로 복사를 할 거예요. 일단 가운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Shift A, 자, 플레인으로 만들고요. 사이즈 100으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버텍스 옮겨 놓고 얘는 전체 Shift D 이렇게 복사. 이렇게 바닥 표면에서 일단 하나를 만들었고요. 얘는 익스트루드를 얼마를 하는 겁니까? 700 해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얘만 뜯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그냥 500 정도를 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의 페이스 선택한 다음에 자, 브릿지 엣지 루프 요거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아치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가운데 일단은 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텍스 앞뒤에 있는 버텍스가 선택이 됐으니까 엣지가 선택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베벨을 주는데, 자, 버텍스 베벨이 아니고 엣지 베벨로. 그래서 버텍스로 선택한 상태였으면은 이렇게 엣지로 전환을 하면 되고, 자, 엣지로 선택이 된 상태면은 그대로 베벨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는데 지금 아래로 너무 길게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클램프 오버랩 체크해 주면은 자, 옆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끊어졌죠. 끊어지는 만큼에서 똑같이 아래로도 동일한 길이만큼만 내려가고 이 이상 내려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그먼트 충분하게 늘려주게 되면은 일단 아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살짝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버텍스 선택을 하고요. 버텍스 메뉴에 있는 자, 여기 커넥트 버텍스 페어즈 맞나요? 아우,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엣지 얘네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왜 선택을 못하냐? 이거는 그냥 지워주고요. 이런 상태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위로 500mm가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다시 500mm 내려서 천정면에 맞춰주고요. 위에 상부에 남는 부분은 저는 한 300mm만 남기고 이런 형태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이 측면 아치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각져 있으니까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겠죠.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여기에서 리메시 아니고 노멀의 오토 스무스 체크해주면 되고요. 블렌더 3.3이 나왔더라고요. 블렌더 3.3 같은 경우에는 LTS 버전이에요. 그래서 LTS 버전 같은 경우에는 롱텀 서포티드라고 그래갖고 장기 유지 보수가 가능한 버전이라서 오랫동안 두고두고 쓰기가 좀 괜찮겠죠. 3.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여기 쉐이드 스무스, 쉐이드 플랫이 있고 하나 추가된 게 쉐이드 오토 스무스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토 스무스가 체크되는 그런 게 생겨서 일단 클릭을 한 번 더 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애드 모디파이어에 미러 Y축으로 바이섹트해서 플립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아래쪽도 똑같이 가야 되니까 얘는 일단 메시화 시키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여기에서 미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애드 모디파이어 미러 Y축으로 바이섹트 이렇게 얘는 다시 컨트롤 A에서 이렇게 메시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엣지들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고 지금 보면은 기둥이랑 면이 부딪혀요. 여기가.
지저분하게 나오죠? 실제 시공을 할 때도 여기가 뭐 두께를 좀 줘서 빼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10mm만 이동을 시킬게요. 에디트 모드 빠져나와서 10mm만 이동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 겹쳐지는 부분 잘라줘야 되니까 엣지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 그리고 원래는 뭐 전체가 다 연결이 돼야 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잡아서 엣지를 이동시키고 여기 있는 페이스를 그냥 지워 버릴게요. 그리고 뚫려 있는 부분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관계는 없지만 일단 저는 막아줄게요.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텍스가 지금 겹쳐있는 상태니까 머지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다 만들었죠, 하나. 그리고 이제 옆에 부분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모델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도 기둥이 있고 똑같이 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만큼을 잘라다가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만큼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엣지 하나 잡고 이동 이렇게 그리고 전체 일단은 머지를 시키는데 12개의 머지가 이상한 것 같아서 0.001 뭐가 너무 많이 머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졌고 얘는 기둥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자, 미러 모디파이어가 아니고 그냥 미러 기능 사용해서 위아래 뒤집고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위치에다가 일단은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쭉 늘어날 거니까 지금 가운데 최고점이 여기죠. 기준으로 해갖고 좌우를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일단 버텍스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 여기 메쉬에 있는 스플릿, 셀렉션 요거를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부분은 이제 다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버텍스를 이동을 시켜주면은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동일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300mm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계획을 했던 거는 이 모양도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두께와 여기 있는 두께를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50mm 정도 밀어 넣어서 그냥 만들고 여기를 200mm만 이렇게 만들게요. 본인이 뭐 말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붙박이 의자를 만들러 가볼게요. 붙박이 의자의 하부 쪽은 일단 목공으로 뼈대가 아니죠. 목공으로 하부 틀을 만들 거기 때문에 뭐 목공이 됐든 금속이 됐든 관계는 없죠. 하부 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죠. 가려져서. 그래서 뭐 컬렉션을 새로 만들어서 저는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컬렉션이 하나 있기는 한데 템프라고 해서 임시용 넣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얘네를 H 눌러서 하이드 시켜도 돼요. 그리고 다시 언하이드 할 때는 Alt H.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을 시켜 놓고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시켜 놓고 여기 만들게요. 일단 큐브로 만들 거고요. 큐브에서 사이즈는 400mm. 좌판 높이를 400mm로 맞출 거라서 그냥 400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일단 그리고 여기는 엣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50mm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얘는 100mm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쿠션을 올리는데 쿠션을 이렇게 기역자로 일단 덮을 거예요. 기역자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위로 50mm를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두 면을 가지고 이제 뜯어서 만들 거니까 Shift D 복사한 상태에서 엔터 제자리 복구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객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 그대로 컨트롤 D 해서 컨트롤 D가 원래 아니죠. 어디 있는지 또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메쉬에 세퍼레이트 셀렉션 이렇게 해서 별도의 객체로 이렇게 뜯어 놓은 상태예요. 얘는 이제 쿠션을 만들 거니까 얘만 가지고 또 볼게요. 자, 선택하고요. 자, 익스트루드 언론 노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익스트루드 언론 노멀로 해서 가는데, 자, 넘어갈 때 S키 한번 눌러서 이븐띵스 온 해주고요. 그리고 50mm 이렇게 일단 잡아줬고요. 잡아놓고 나서 이제 쿠션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객체죠. 부드럽게 조금 이루어지는 객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살짝 모델링을 해볼게요. 디테일한 모델링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스컬프팅 툴을 이용을 할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큰 덩어리만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루프 컷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50mm를 뛸 건데 50mm 아니라 30mm 정도만 뛸까요? 뭐 10mm? 뭐 그렇게 뛸 건데 뭐 다른 기능으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루프 컷 말고 여기에 있는 옵셋 엣지 루프 컷이 있죠. 그러면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단축키를 설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자 1이 최대값이에요. 1이 완벽하게 전체 지금 엣지 로프가 걸리는 세그먼트 전체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를 1로 보는 거예요. 비율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봐야 돼요. 0.1 너무 크죠? 0.01 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0.01 좌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진입을 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한번 모디파이어 적용해 볼게요. 단축키로는 그냥 컨트롤 1 누르면 되고요.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컨트롤 2를 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2로 올라오고요. 좀 부드럽게 일단 보고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약간 이제 각져서 넘어가는데 나머지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냥 갈게요. 그래서 Shift R 해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그냥 끌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벨로 0.1 너무 작네요. 10 정도 세그먼트는 두 개를 줄까요? 그리고 쉐입은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꾸 엣지를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버릇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주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안쪽은 각져서 가는 게 맞는데 이 바깥쪽은 좀 더 부드럽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살짝 움직여서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고요. 자 그리고 쿠션이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양 옆에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안에 스펀지를 놓고 겉에서 패브릭 혹은 가죽을 씌운 상태에서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길 때 끝쪽은 장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붙게 되고 가운데는 장력이 풀리니까 위로 올라가거나 주름이 많이 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주름은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일단 편하게 가운데가 살짝 올라가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에디트 모드 다시 들어와서 일단 세그먼트를 이렇게 충분히도 아니죠 지금은 뭐 충분히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뭐 대충 뭐 요정도 이렇게 일단 나눠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쿠션들이 대부분 보면은 뒤에가 더 낮은 상태고 앞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어느 정도 여기서 일단 대충 해결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요. 앞으로도 여기 하나를 살짝만 튀어나오게끔
이 정도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쿠션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쿠션을 왼쪽으로 조금 밀게요. 조금 밀어서 이렇게 살짝 넘치게, 의자보다 살짝 넘치게 만들어 줬고요. 이게 스무스가 먹어서 들어가게 되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러 그냥 살짝 밖으로 내밀어 준 거고요. 보기 좋으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모델링이 됐어요. 모델링이 됐는데 밋밋하죠. 그냥 너무 깔끔한 형태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컬프팅으로 한번 디테일을 좀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스컬프팅 모드 들어가기 전에 옆에다가 커다란 큐브 하나 만들고요. 큐브, 해당 큐브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해당 큐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세그먼트가 전혀 나누어져 있지가 않죠. 위에 면 하나인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스컬프팅이 일단 먹지를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컬프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면을 쪼개놔야 된다. 그래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엣지 메뉴에 있는 여기 어디 있니? 서브디바이드 얘죠. 이렇게 해서 면을 좀 쪼개 놓든가 분할을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add modifier에 여기 아까 subdivision 있었죠. subdivision 서페이스를 줘서 여기에서 충분히 좀 면 분할을 해 놔야 돼요. 미리 6은 너무 많이 갔네요. 해 놓는데 지금 모양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모양 변경되는 거는 심플을 누르게 되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상태는 세그먼트가 나눠진 게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옵티널 디스플레이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면을 미리 보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을 미리 쪼개 놓던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자, 일단은 스컬프팅 모드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 모드를 스컬프트 모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스컬프팅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셔도 되세요. 자, 일단은 이동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볼게요. 일단은 엣지, 세그먼트 나눠진 거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리메쉬, 그리고 여기 복셀 사이즈 있죠? 그래서 그냥 리메쉬 해볼게요. 하게 되면은 요 한 칸당 100mm로 이제 면 분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1, 2, 3, 4, 5, 6, 7, 8, 9 반반해서 10개. 10개니까 지금 100mm로 나눠졌죠? 그래서 여기는 좀 촘촘하게 좀 잘 나눠줘야 돼요. 메쉬가. 이렇게 잘 나눠줘야 스컬프팅을 할 때 얘가 잘 먹는다 라는 거고요. 자, 다시 일단 레이어 모드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메쉬에 있는 복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Shift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좀 수치를 입력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쉽긴 한데 Shift R 누르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미리 보기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면 분할을 할 것인가가 나와요. 자, 한 상태에서 컨트롤 R 키를 누르면은 해당 복셀 사이즈로 전체적으로 면을 분할을 해준다. 복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리메시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프로퍼티스에서도 리메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리메시를 하게 되면은 객체 자체가 좀 많이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거는 모디파이어에 여기에는 멀티 리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 리솔루션을 해주게 되면은 자, 그냥 여기서 심플로 나눠 볼게요. 심플 하나 둘셋넷 네 번 네 번 나눠서 보면은 지금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태죠. 여기 옵티널 디스플레이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체크해자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보여요. 나눠져서 보이고 여기 있는 레벨 비포트에서는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0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거는 0으로 보이지만 내가 스컬프트를 할 때는 4의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일단 5로 나눠 놓고 스컬프팅 모드 다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브러쉬를 넣어놨는데 기본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좌측에는 여기 쭉 브러쉬들이 있고요. 요거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메뉴에 있는 얘 이름 드로우.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면을 돌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사이즈와 그리고 강하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잘 보이게 강하기는 최대치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알지 못할 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건 피랍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월드 사이즈, 월드 사이즈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이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 나올까요? 유즈 유니파이드 레디어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타블렛을 사용하는 경우에 피랍을 사용해서 드로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우측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브러쉬 사이즈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현재 180이죠. 그리고 다른 브러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우클릭한 다음 얘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157,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클릭 180 이렇게 개별적으로 쓰게 되죠. 자, 근데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현재 160이죠. 자, 두 번째 가서 우클릭 160 똑같이 나오죠. 얘를 여기에서 만약에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면은 자, 다시 돌아갔을 때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유지를 하면서 쓸 거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브러쉬마다 다르게 쓸 거냐 라는 옵션인 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타블렛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랍이 작동이 되는데 일단 피랍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게 이렇게 면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좀 너무 거칠게 보이니까 다시 레이아웃 탭 가서 레이아웃 탭 굳이 안 가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얘를 면을 하나를 분할을 더 할게요. 더 부드럽게 마지막을 सब디바이드로 했네요. 심플 아니고 뭐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클릭하고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스컬프트 모드로 이동하고요. 자,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은 돌출이 되는 거죠. 자, 돌출이 되는데 피랍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살살 누르면 살살 나오고 세게 누르면 세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피랍이 먹어서 돌출되는 정도가 나오고, 뭐 브러쉬 사이즈도 피랍을 사용하게 되면은 살살 눌렀을 때랑 세게 눌렀을 때랑 나오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브러쉬 사이즈로만 한번 볼까요? 굵고 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이 스컬프팅을 굉장히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브러쉬 세팅 자체가 애드 상태죠. 현재 상태를 서브트랙트로 바꾸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쏙. 자, 그런데 이거를 전환을 하면서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자, 그냥 그리면은 이렇게 돌출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은 다시 들어가면서 그려지게 돼요. 서브트랙트 모드가 작동이 된다. 컨트롤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여기에는 스무스 브러쉬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 스무스 브러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렇게 일단 돌출을 시켜 볼게요. 돌출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자, 피랍을 끄고 볼게요. 그냥 피랍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 약간 거칠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스무스 브러쉬를 가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부드러워져요. 말 그대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무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를 해주면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옵션을 많이 좀 건드려 놓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브러쉬 상태가 프론트 페이스 온리 여기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얇은 물체, 지금 같은 경우는 물체가 좀 두꺼우니까 관계가 없는데 얇은 물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러쉬를 하게 되면 이 뒤에가 같이 뽁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페이스 온리를 일단 켜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단점이 뭐냐? 자, 이렇게 막 문지르다 보면은 결국은 저기도 뒷면이 생기죠. 그래서 이 뒷면 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거칠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옵션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스컬프트 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에어리어 플레인이 있고 뷰 플레인이 있는데, 에어리어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이 측면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앞으로.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얘를 뷰 플랜으로 하면은 튀어나오는 게 내가 보는 방향으로 튀어나오려고 해요. 얘가. 아우, 튀어나오는 거 너무 안 보인다. 이쪽으로 당겨지죠. 제가 지금 보던 방향으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보는 각도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는 한번 쭉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은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클릭해서 여기서 사이즈 조정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사이즈를 조정을 할 때는 F키를 누르면 돼요. F키를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실 수 있고, Shift F를 눌러서 강도, 강하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Shift F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그냥 움직이시고, 확정되면은 클릭, 혹은 확정되면은 엔터 하시면 돼요. 아, 제 태블릿이 이게 드라이버가 그지 같아가지고, 다시 지워야겠네요. 태블릿을 좀 괜찮은 걸 사야지. 갖다 대고 있다가 태블릿을 띄면은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시 Shift F 한 상태에서 0.5 하게 되면은 수치 기입으로도 얘는 가능하다. F 150 이렇게 얘도 수치로 기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스컬프트 모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필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압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뭐 주름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해도 살살살살 하고, 여기는 좀 세게, 여기는 또 살살,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스컬프팅을 잘 하지는 않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스컬프팅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주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게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지금 두 개가 나오죠. 똑같은 게. 맨 밑에 있는 텍스처. 여길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텍스처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텍스처를 일단 하나 가지고 올게요. 텍스처를 일단 하나 가지고 왔고요. 텍스처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브러쉬를, 필압은 그냥 끌게요. 잘 보이게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콕 한번 찍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아마 들어올 때 타일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복해서 찍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에는 에어리어 플랜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쭉 길게 이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만약에 주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지금 좀 강하게 늘게요. 그냥 잘 보이게.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가는데, 이 주름의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는 밑에 있는 로테이션 앵글, 여기 앵글 값이 있는데 얘를 돌리면 돼요. 돌리면 되는데 단축키로는 어디로 날라갔네요. 다시 일단 불러올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여기서 누르면은 앵글 값, 스냅이 걸리면서 돌릴 수 있게 되죠. 현재 뷰에서 맞는 모양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F키 한번 누르면은 어떻게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얘는 가까이 가면 당연히 주름이 더 작아지고, 밖으로 가면 주름이 더 커지겠죠. 자, 이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항상 동일한 사이즈고, 줌을 하게 되면은 계속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가면 좀 더 섬세하게 찍히는 거고, 밖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찍어서 누르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브러쉬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요. 자, 근데 밑에 있는 스트로크가 있어요.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열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이스가 지금 방금 그린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다른 거는 일단 설명 건너뛰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에 있는 앵커드 요거예요. 얘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 자, 요 앵커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유즈 노멀, 유즈 오리진 노멀, 요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뭐 안 보여요. 그래서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보면은, 자,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얘가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점점 커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회전도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 찍듯이 그냥 이렇게 쿵 찍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스트렝스 값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스트렝스 값을 적당히, 충분히가 아니고 적당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브러쉬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너 부분에 내가 주름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일단 강도는 조금 더 세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 찍히는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은 찍어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만약에 거칠다 그러면 여기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스무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이 또 있어요. 라인은 얘를 그냥 긁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 브러쉬를 쭉 길게 그냥 해당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거죠. 밑으로 혹은 옆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옆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회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줘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좀 긁어주는 형태의 브러쉬가 된다. 요거 활용해가지고 아까 만든 붙박이 의자 쿠션 한번 좀 디테일을 살짝 올려볼게요. 자, 아까 만든 객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붙박이 의자 선택한 상태에서 스컬프팅 모드 진입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데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간 다음에 얘는 좀 충분히 세그먼트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모디파이어에 सब디비전이 지금 적용되어 있죠. 이 सब디비전은 적용되어 있어도 스컬프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워버리고요. 지금 현재 지금 레벨 비포트가 4죠. 그래서 지워버린 상태에서 멀티 리솔루션을 4만큼 일단 올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옵티널 디스플레이 체크 해제해서 충분한가? 매치가 충분한가를 한번 보고요. 모자른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더 줄게요. 이렇게.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컬프트 모드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객체가 이 스컬프팅이 되는 정도를 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재질을 매캡 재질을 좀 다운받아서 다른 거를 이렇게 응용을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잘 보여요. 굉장히 여기 지금 반짝반짝한 재질이니까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재질로 이렇게 좀 엎어서 스컬프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일단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스트롱 메스우드는 앵커드로 그래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 스트렝스 값은 0.5 정도만 일단 줘볼게요. 아이고, 0.5로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는 일단은 회전을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찍게끔 한번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찍어 볼게요. 좀 강하네요. 너무 강하네요. 스트로크를 한 0.2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늘려서 잘 안 보인다 싶으면 빛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또 좀 크게도 한번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에서도 여기는 대각선 방향 살짝 또 대각선으로 살짝 가운데는 크게 한번 이렇게 좀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스트렝스를 다시 조금 줄이고요. 아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갈게요. 왜냐면 기존에 여기를 한번 올려놨었으니까 이 주름이 푹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다소 많이 나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브러쉬를 활용해서 좀 디테일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이걸 잘하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은 했는데, 이 스컬프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 역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는 거는 요 대괄호, 소괄호, 포토샵이랑 동일하게 얘로도 돼요. 시작을 망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할게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 일단은 만들어 놓고, 이 붙박이 소파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봉선이 있겠죠. 어디든. 그래서 그런 재봉선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봉선 작업을 하셔도 되시고요. 혹은 이런 부분들도 이 스컬프팅 모드에서 가능하시니까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얘 크리즈 브러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고요. 자, 스트렝스 값은 좀 세게. 그래서 이렇게 긁어보면은 더 세게 해야 되네요. 그냥 1로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우 잘 안 보인다. 아 이거 또 망칠 것 같은데.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 이렇게 푹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활용해서 재봉선의 느낌을 조금 만들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모델링이 됐으면은 얘를 여기에 있는 의자, 쿠션과 같은 재질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탭 눌러서 이렇게 들어보고 얘 재질을 그대로 복사해 갈 거예요. 전체 잡고 컨트롤 C 빠져나와서 얘만 잡고 여기에다가 new 그 지금은 인스턴스 상태로 쓰진 않을 거라서 그냥 그대로 얘는 다 지우고 컨트롤 V. 아, 이거 또 카피가 안 됐네. 아우, 다시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재질 적용 됐죠. 근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 조정해야겠죠. 일단은 뭐 박스 상태로 그냥 찍어 누르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는 플랫을 박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노드 랭글러 애드온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자, 텍스처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면은 뒤에 있는 매핑하고 여기 텍스처 코디네이트 얘네가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벡터에 연결하고 그리고 사이즈는 한번 설명드렸었죠? 밸류 값으로 일단 사용하고 밸류 솔직히 지금 안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매스 노드 하나 추가해서 연결을 하는데 스케일에다가 요거를 1000 나누기 내가 원하는 사이즈 저는 한 250 정도 뭐가 이상하네요. 애드가 아니죠. 디바이드 해야죠. 디바이드. 이 정도. 이렇게 일단 재질이 나왔죠. 그냥 주름이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훨씬 더 조금 리얼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올리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더 진한 색깔로. 그래서 밸류 값을 좀 낮추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었으니까 위에도 이제 복사해 가야죠. 여기도 복사하고 근데 얘는 10mm가 밑으로 떨어져야죠. 얘도 그렇고 10mm 밑으로 그리고 아까 10mm를 여기서 벽에서 띄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작업을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했었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얘는 따로 그냥 매핑하기로 하고요. 지금 매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저런 건 정말 기본 매핑이니까요. 앞으로 당겨왔다가 다시 갔다 오고. 자, 일단 여기까지 리얼리스틱 모드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작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싱크대 만들 건데, 싱크대 굳이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싱크대는 그냥 만들어서 올게요. 싱크대는 솔직히 형태가 너무나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가져다가 써요. 왜냐면 이거 매번 어떻게 만들어요, 복잡한 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요 스컬프팅이었어요. 스컬프팅.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 붙는 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죠. 요쪽만 했죠. 지금 요쪽만. 눈에 보이는 쪽에서만 디테일을 살짝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스컬프팅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스컬프팅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도 관계가 없고요. 제가 진짜 막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디테일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똑같이 그냥 앵커드 모드에서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주름이 나오죠. 가로로 줄무늬가 왜 나오지? 뭐가 이건 잘못했죠.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이게 레디어스의 값을 영향을 받기는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막 너무 보기 안 좋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괜찮게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되시고, 요거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주 오래 사용해서 그냥 눌린 1인 소파의 가운데 뭐 그런 이미지? 느낌? 뭐 그런 걸 내보려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고 멀리서 보면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스무스를 잘 쓰면. 솔직히 얘는 좀 너무 아니기는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만의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잘 만드셔서 활용을 하셔도 되시니까 이런 브러쉬를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끝에는 지금 메쉬가 굉장히 촘촘하죠. 근데 여기는 좀 가로가 좀 듬성듬성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위쪽에서 나오는 이 모양과 여기 또 옆으로 쓰면은 좀 잘 보이죠. 위로 돌리면은 잘 안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는 좀 듬성듬성이고 가로로는 조금 더 촘촘하죠.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메쉬가 충분히 많이 나누어져 있어야 충분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이 부분 이런 스컬프팅이 좀 잘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얘를 충분히 줘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작은 주름도 만들고 뭐 큰 주름도 만들고 튀어나오는 부분도 만들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제가 요거랑 요거 매핑하고 여기 있는 싱크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도 빠르게 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